와, 한국은 진짜 엄청난 나라구나. 경복궁에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호기심 가득한 눈빛을 한 여대생이 서 있었죠. 이 여대생은 한국에 막 도착해 외국인을 위한 투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투어가 즐겁게 진행되던 중 갑작스럽게 무언가에 놀라 소스라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가이드에게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어요. 가이드는 별 일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여대생의 얼굴에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상황은 다른 관광객들의 호기심도 자극했고 이내 주변은 이런 것은 처음 본다며 놀라움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이 여대생은 한국에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맹우안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중국 기업들도 학창시절의 다양한 경험을 중요시하니까요. 교환학생으로 갈 나라를 고르는데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일본은 언제나 꿈꿔왔던 곳이었지만 최근에 방사능 문제와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나서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시고 일본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낮으셨죠. 왜 하필 한국이냐, 모르는 나라에 가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시면서 저를 말리셨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외국에서 생활하며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 크게 염려하셨어요. 제가 여학생이라는 점도 걱정이셨죠. 특히 한국에 대한 안전과 생활 수준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만약 위험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셨죠. 또한 부모님은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 한국이 후진국이라며 한국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바탕으로 그렇지 않다고 설득해 보았지만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저 역시 걱정과 두려움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포기할 수는 없었죠. 부모님의 걱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4시간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리면 바로 아스팔트 활주로에 발을 디디게 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계단과 버스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모든 승객이 그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버스, 정말 엄청난 길이로 제가 살면서 본 것 중 가장 독특하고 이색적인 버스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만 당황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른 외국인 승객들도 갑자기 나타난 긴 버스를 보고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인 승무원분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상황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버스를 타면 인천공항 게이트로 바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아 정말 이 버스를 타야 하나요? 라고 되물었는데 승무원분은 상냥하게 웃으시며 맞다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때부터 저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한국이 괜찮은 나라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의 모습에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규모와 환경이었어요. 중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크기의 인천공항은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깔끔한 환경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도착했을 때 공항 내부에서 무인 청소 로봇이 바삐 움직이며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 공항과 인천 공항을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중국 공항은 청소를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구석구석에 쓰레기나 먼지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았죠. 반면에 인천공항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공항 내부에 있는 거대한 쇼핑몰과 식당들이었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규모와 다양성이었죠. 한국은 이런 면에서 중국 공항과 비교할 때 크기 면에서나 쾌적한 면에서나 훨씬 낫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놀라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생활할 대학의 기숙사로 이동해야 했는데요. 대학에서 보내준 안내문에 따르면 공항에서 서울로 운행되는 버스가 여럿 있다고 했습니다. 버스 시간표도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믿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버스터미널에 출발 시간표가 있어도 예약을 해도 운행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또한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러 갔는데 좌석수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약받아 자리가 없어 타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중국에서는 버스 운행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고도
전광판에는 정상 운행 중이라고 표시되는 황당한 상황도 종종 겪었어요. 버스가 지연되는 일은 예사였죠. 그래서 저는 인천공항의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버스가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늦게 버스 정류장으로 갔는데 상황이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버스들이 정말로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과는 확연히 달랐죠. 안내 데스크에서 제가 타야 할 버스가 이미 정시에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다음 버스가 올 거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버스가 정시에 운행하며 만약 시간을 놓쳐도 곧 다음 버스가 온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금방 다음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은 너무나 쾌적했고 서울로 가는 길에 빛나는 한강과 높은 건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열심히 사진으로 담았죠.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저희 부모님이 순간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첫 인상이 너무나 좋아서 부모님께 바로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서울이 이토록 깨끗하고 넓으며 쾌적한 도시라는 것을 부모님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설명을 들으신 어머니께서는 중국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동양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다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셨어요. 대학 캠퍼스에 도착해서 기숙사의 짐을 풀고 나니 그저 방에 앉아있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란 놀라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보고 듣고 알아보고 싶었죠. 비행기에서 온 피로감도 한국의 멋진 모습 덕분에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경복궁이 가까웠고 외국인을 위한 영어 가이드 투어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예약하고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경복궁에 도착하니 중국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고풍스러운 멋과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고급스러운 궁이었습니다. 가이드분의 안내에 따라 예쁜 한복을 입어보았는데 한복을 입으면 경복궁 무료 입장이 가능하더라고요. 한복은 그 어떤 드레스보다도 아름답고 화려했어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가 갑자기 아파오기 시작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투어 중이었으니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정말 난감한 일이었죠. 조용히 주머니를 뒤져 화장실 이용을 위한 동전을 찾아보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전이 없었어요. 제 지갑에는 비상용 신용카드와 공항에서 환전한 지폐만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동전이 없어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그때 배가 점점 더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곧 나오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와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옆에 있던 사람에게 동전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했어요. 식은땀까지 흘리며 상황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이드분이 제가 불편해 보인다며 다가와 상태를 물어보셨죠.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보일 정도로 급한 상황에서 화장실이 급하지만 한국 동전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가이드분은 제게 왜 그런 문제로 말을 안 했냐며 바로 화장실로 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저를 화장실 앞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동전이 없어서 어떻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냐며 당황해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분이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동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저는 한국의 공중화장실 앞에 동전을 넣는 자판기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한국의 편리한 시스템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길거리, 식당, 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잠금 장치를 열어야 했어요. 때로는 돈을 받는 사람이 화장실을 지키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국의 화장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더 충격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무료 화장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화장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어요. 세면대 옆에는 액체 비누와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내부의 모든 칸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화장지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세면대에서 온수가 콸콸 나왔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무료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나 지저분해 보이는 사람들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공중화장실이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잘 관리되고 깨끗하며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이러한 고급스러운 화장실이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씻고 자연스럽게 핸드드라이어를 사용해 손을 건조하고 따뜻한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모습이 마치 일상처럼 보였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며 한국이 정말 부유한 나라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나온다면
노숙자들이 몰려들어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사용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가이드에게 한국의 공중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좋은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같이 투어를 다니던 사람들에게도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꼭 이용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호기심에 다른 사람들도 화장실을 이용한 뒤에는 제가 처음 느꼈던 것과 같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들도 살면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 잘 갖춰진 나라는 처음 본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이드는 이런 화장실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나니 한국은 모두 부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과 한국의 인프라 수준 차이를 이렇게 크게 느끼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들었죠. 한국의 발전된 공공 인프라를 보며 나라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편안하게 일을 마친 후 저는 경복궁 투어를 재미있게 마치고 한식 체험을 하는 것으로 투어의 마지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먹는 한식이라 기대가 컸어요. 서울의 한식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제 뒤에서 한 아저씨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불행히도 그분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모든 사람이 당황해 웅성거리는 가운데 가이드가 신속하게 달려와 넘어진 분을 일으켜 세우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정도인지 알아보는 모습이었죠. 아저씨는 시력이 매우 나빠 안경 없이는 거의 볼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안경이 부서진 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여행 중이라면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었죠. 모두가 걱정하는 가운데 가이드는 안경점이 가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생각했기에 저를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도 가이드의 말에 의문을 가졌어요. 그래도 일단 안경점에 가보기로 하고 가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안경점의 직원분이 부서진 안경을 확인한 후 똑같은 도수의 안경을 15분 이내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도 저희 외국인 팀원들도 모두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중국 어디에서도 15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런 빠른 서비스는 정말 드문 일이죠. 가이드가 안경테를 고르라고 권할 때 저를 포함한 모두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한국에서조차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었죠. 하지만 안경이 부러진 아저씨는 일단 안경테를 골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안경사분이 나타나셔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평소 쓰시던 안경의 렌즈로 시력을 체크하고 같은 도수로 새 안경을 제작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빠른 서비스는 중국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추는데 보통 수주가 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모든 관광객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안경사분은 전문적으로 빠르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부러진 안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새 안경테를 고른 아저씨에게 맞는 렌즈를 찾아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몇 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새삼 놀라워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돈을 더 받으려는 생각인가 의심이 들었어요. 이렇게 15분 만에 안경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누군가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진짜로 15분 안에 안경이 완성되는지 질문을 했을 때 안경사분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5분이면 충분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많아서 일이 밀려 15분이 걸린다고 하셨죠. 이런 발언을 듣고 모두가 상식을 초월한 서비스에 대해 더욱 놀라워했습니다. 15분이 흐르고 한국인 안경사분은 정말로 새로운 안경을 아저씨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안경이 완성된 것도 놀라웠지만 더 신기한 것은 아저씨의 외모가 달라진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새 안경을 착용하신 아저씨의 모습이 이전과는 사뭇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저씨의 아내분이 놀란 표정으로 다가와 남편의 눈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남편이 눈이 더 커지고 뚜렷해 보인다고 놀라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저씨 본인도 새로운 안경을 끼고 거울을 보며 얼굴이 달라진 것 같고 이전 안경보다 훨씬 가벼워져 코가 아프지 않다며 만족해하셨죠. 한국인 안경사분은 아저씨에게 기존의 안경 렌즈가 너무 두꺼워서 압축 렌즈로 제작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압축 렌즈 덕분에 눈이 더 뚜렷해 보이는 것이며 렌즈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도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이드도 새 안경을 착용한 아저씨를 보고 눈이 커져서 인물이 더 산다고 칭찬했고 아저씨와 아내분 모두 이에 대해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안경점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첨단 압축 렌즈 기술을 사용하고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가격은 중국보다 훨씬 저렴했어요. 가이드분은 한국에서 이런 안경점이 평범한 수준이라고 말씀하셨고 한 달 이상 걸리는 중국의 안경 제작 시간에 대해 놀라워하셨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실감나며 한국과 중국의 생활 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투어를 진행한 각국의 관광객들은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이렇게 사소한 안경 하나에서도 알 수 있다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발전된 기술과 서비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식당은 한국에서의 첫날을 완벽하게 장식해 주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다양한 밑반찬과 로봇이 서빙하는 식당은 정말 신세계였어요. 영양소가 완벽하게 조화된 한식 한 상은 저 같은 입이 짧은 사람도 한 그릇을 싹 비우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면 저는 입이 짧았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입이 짧았던 게 아닐까요? 이후로도 저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새로 사귄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한국 음식을 이것저것 먹어보았는데요. 한식만큼 제 입에 맞는 음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음식은 이제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기 좋은 나라 한국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에 왔던 첫날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았습니다. 중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저는 오늘도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네요.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으로 취업을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온 중국인 여학생 맹우한 씨의 한국의 발전된 모습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응이 좋다면 맹우한 씨가 대학교에서 겪은 사연도 제작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